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상보다 제법 큰 규모의 또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네. 예, 왜 그러냐면 이미 그거를 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 주 오늘 밤하고 다음 월요일 날은 마틴 킹 루터데이 그 네.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 킹. 예, 네. 마틴 루터 킹.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에 네. 이 재료 가치가 실제 시장의 팡 주식한테 어떻게 미치냐. 미국 증시는 저는 팡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또 우리나라 기술주의 삼성전자 연결고리하니까 시장한테 물어보시죠. 한 5일 동안에 이런 재료가 노출됐는데 호재로 반응해서 추가 랠리를 줄지 이제 시세 반영이 됐어. 이제 재료 네. 노출 다 나왔어. 그러면서 시장은 오히려 고용지표 오늘 반응 안 네. 했거든요. 나쁘게 나왔는데도. 예. 금리로 쪽으로 자꾸 가는지. 오히려 금리 쪽으로 가서 네.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노이즈가 되니까 오히려 시장은 경기 부양에 중심을 해서 추가 랠리 줄지 금리로 자꾸 이동하는지 네. 요거를 확인하시는 게 어떻겠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또 롱숏의 전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계속 겁쟁이 전략에 가성비 전략이나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금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밤에 또 파월 연준 의장도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아직 올릴 때가 아니다. 테이퍼링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다소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할까 했다고 예. 시장은 반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발언했는데도 오늘 그 재료에서는 시장은 밀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진짜 길 건지 이거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계속. 네. 말 바꾸기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은 저렇게 하는데 다른 연준이 의장을 갖고 네. 자꾸 이제 테이퍼링을 끌어들이면서 하반기에는 하지 않나라고 자꾸 시장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벌써 요동시키게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보면 파월 의장 그 발언 나오고 나서 변동성 지수하고 10년짜리 국채가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예요, 시장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내 증시는 1월 달은 우리나라 시장도 네. 3월 달 공매도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변동성 전략을 지금 서서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부터 그렇다면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제가 가성비 오죽하면 이번 네. 주 화요일 나서 KT나 사십시오. 맞아요. 이제 한전 다음에. 네, 정말 소외돼 있고.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 포모 해갖고 막 제가 어떤 수치를 딱 보냐면 12월 7일부터 현재까지 그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13조를 샀습니다. 네. 거기에 한 종목이 7조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사니까 뭘 걱정이냐, 올라가면 되지 않냐. 네. 그러면 외국인과 국민연금은 왜 그렇게 매도를 할까요? 라고 저는 계속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가성비 전략을 하면 요새 셀트리온 갖고도 제가 작년도 12월 달 요게 딱 7일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인 매도했는데 제가 38만 40만 원 사이에서는 매도하십시오. 암만 이게 녹십자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을 뉴스나 이런 데서 최대 호재 나올 때 이제 곧 모더나 수입하고 또 CMO 하고 여러 거 할 때 그때 때려라라고 이게 이제 11일 날 제가 나와서 보여드린 그림인데 네. 지금 보세요. 이 주가는 32만 원 지지력을 계속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LG화학을 80만 원대 팔아갖고 이거 대비 가성비 SK 이노베이션을 설정해 드렸는데 요 같은 구간에 100만 원까지 20% 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예, SK 이노베이션이. 대단한 상승인데 네. LG화학은 100만 원에서 자꾸 주춤 꼬리 달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같은 구간에 3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30만 원대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성비 없다라는 생각하고 매도 전략을 세우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딱 꺾이면서
저는 이제 21선을 지지하나만 볼 겁니다. 앞으로 네. 3월 달까지 21선이 22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1월 11일 날에 이 시장을 분출해서 고점 만든 게 딱 이 뉴스입니다. 장 개시 전에 현대차와 애플카의 이 에너지. 이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현대차가 개별 종목 같지요. 맞아요. 10몇 % 올라갔죠. 네. 근데 14일 날 우리가 이제 팀쿡 회장 막 이렇게 발언해서 막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언론에서 이걸 잘 다루질 않아요. 아, 이게 뭔가요? 폭스콘? 폭스콘, 우리가 애플 현대차인데 폭스콘, 네. 이게 애플의 그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중국에 있는. 지리하고 합작했습니다. 5대5. 네. 그럼 현대차하고 한다음에 이 에너지가 또 여기서 반감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 언론은 잘 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 보세요. 이게 뭐 단기간 12월 달부터 57% 급등했다가 네. 벌써 변동성이 13% 고점에서 11일 날 딱 꼭지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더 합니다. 60% 갔다가 19%. 네. 변동성이 장난이 아닌 장 같아요. 이 개별 종목 같이 움직여요. 이런 시가 상위 종목들이.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하면 저는 파생시장의 바스켓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전략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시장은 실제 가성비는 딴 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11일 딱 한 3일 정도만 딱 했는데 네. 종목 한번 보시죠. FNF, CJ, 롯데칠성, 대한항공, 롯데쇼핑, BGF 리테일, 한국가스공사 딱 느낌이 어때요? 아, 정말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네. 주도는 금년은 이거 같아요. 이런 네. 유통, 소비, 그동안 작년에 못 갔던 거 롯데그룹, 그다음에 오히려 이쪽에 집중하시는 게 작년도에 막 가서 이 시장에 뭐 테슬라 관련된 전기차야, 수소차야, 그다음에 또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야 등등 우리 눈을 거기다가 설정시켜 놓고 실제 수익률의 가성비는 유통, 소비, 내수, 중국 관련주 이런 것들로 벌써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개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사는 가운데 또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파생 시장을 통해서 변동성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을 네. 해외 헤지펀드나 큰 세력들이 지금 이거를 설계할까 봐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네. 이게 어떤 걱정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2월 7일부터 외국인은 계속 팝니다. 거의 3조대 이상을 파는데 네. 주가는 32% 올랐어요. 예, 삼성전자의 주가죠. 예. 아니 그러면 외국인은 왜 계속 파는데 이 바보들 아니에요, 외국인은? 이 뒤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뒤에 보이지 않는 파생 합성된 상품이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1월 요거 날짜가 잘못됐네요. 네. 1월 18일 아, 며칠 있으면 다음 주? 이재용 부회장 월요일 날입니다. 네. 법원 판결이 있어요. 저는 이 법률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20년 확정 판결이 나오니까 그렇죠. 여기에 오늘에 어떻게 반응하나 좀 보겠고 이걸 파생 세력들이 이용하느냐 알고리즘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1월 28일에 특별 배당이 있으니까 이 변동성 확대 전략을 쓸까 봐. 그러면 이 변동성 확대 전략이 뭔데? 여러분들 어저께부터 딱 그 거버넌스와 연관된 종목들이 네. 탁탁 칩니다. 호텔신라, 우선주, 삼성생명, 삼성물산, 우비. 네, 올라왔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25일, 26일 날 상한가 친 종목들이 제일 강한 종목이 이쪽입니다. 네. 거버넌스와 연결되거나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과 연결될 때는 꼭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파생과 변동성의 개념이 뭐냐? 여러분들 이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12월 7일부터 1월 14일까지 위만 보세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3조 9천억 을 때립니다. 연기금도 1조 9천억을 때려요. 이게 사줘야 될 때가 이렇게 자꾸 때립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다 때려요, 거의. 그렇죠. 여기에 용감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7조 6천억을 삽니다. 그러면 이러면 돼요. 이제 나중에 개인 산 거를 10만 원 넘어서 우리 투신과 연기금과 외국인이 사주면 이게 아주 아름다운 수완순환인데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파생 시장 쪽에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 부분하고 비교해 보시죠. 네. 전체 시장에서 똑같은 기간에 외국인의 총량이 2조 5천억 팔고 그다음에 선물은 3조 3천억을 팝니다. 네. 이 부분의 변동 또 그 사이에는 금융투자가 샀는데 선물 매도하고 샀는데 이거 엎어치기 들어가나 이걸 또 계속 봐서 이제는 저는 금융투자 쪽을 보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뭘 보는 데가 제 아이디어가 그리고 변동폭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이게 선물인가요? 예. 고가 저가 12, 12, 10, 10 이때는 24 이게 갖다 얘기해서 이제는 우리가 인생하면 100세 시대 이야기잖아요. 네. 100포인트 시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의 변동이 파생에 의해서 100포인트도 쉽습니다라는 걸 이 변동성 이게 10에서 20이 100에서 그러니까 10포인트당 100포인트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고가 저가의 움직임이. 예. 그럼 갑자기 이렇게 변동폭이 어마어마하네요. 평소 대비해서.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가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이 이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게 걱정하는 겁니다. 네. 요거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만 이해할 텐데 그냥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인위적으로 네. 삼성전자를 9만 원에서 11만 원, 8만 원으로 빼버립니다. 네.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숏을 치는 건가요? 예, 이유 없어요. 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때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 9만 원에서 8만 원 하면 마이너스이니까 1,100만 원 손실이 납니다. 네. 그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같은 규모의 8천에 1억에 합성을 시켜버려요. 선물을. 네. 매도해갖고 그다음에 청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매수가 매도로 바뀌면서 인위적으로 때리면서 선물 매도한 걸 환매수할 때 10포인트 변동하면 2,500만 원 수익이 납니다. 20포인트 변동하면 5천만 원 수익 납니다. 네. 30포인트 변동시키면 거의 7,500에서 1억.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그러면 말씀이시네요. 합치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1,000억에 이거 20포인트 하면 플러스 4천만 원 이익.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이 시장을 이용하는 바스켓하는 헤지펀드들이 등장할까 봐 어떤 이벤트를 이용해서 이거는 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급락시켜놓고 또 다시 또 급등시켜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변동을 한 10에서 20포인트 만들어버리면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할 겁니다. 네, 현물 들고 있는 분들은. 예. 근데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서서히 이제 시작할 거로 저는 확정이 되는 네. 것 같으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만들어 버릴까 봐. 3월 달까지. 그러면 하루 변동성이 이게 어마무시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에 한번 170포인트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중에 100포인트 빠졌다가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마이너스 20 많이 축소하는 것도 네. 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 자주 볼 것 같아요. 아, 변동성이 더욱더 이 파생 시장에서 확대가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는 틈새 전략의 종목으로 이동하자 그래서 예. 이번 화요일 날 제가 나와서 KT나 KT 계열사나 사십시오. 아니면 오히려 보수적 전략으로 롯데그룹이나 사십시오라고 전략을 짜드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2020년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뭐 LG, SK, 한화 이런 종목들 선전을 했는데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올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 부분 들어가기 예. 전에 네네. 또 뭘 살펴볼까요? 저는 중국을 또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요즘에 잘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저는 예. 삼성전자를 일로 놓고 네. 삼성전자가 변동 줄 때 그거의 가성비 전략으로 더 초과적인 그럴 때가 이제 그동안에는 LG전자나 네. LG그룹 주가였고 DB하이텍이나 IT 부품단이었다면 이제는 알리바바가 삼성전자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알리바바 요즘에 많이 조정을 받다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예. 비교해 보시죠. 10월 말에 엔트가 상장될 때의 알리바바의 위치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네, 그렇죠. 10월 말에 알리바바 시가총액이 936조였습니다. 네. 그때 삼성전자는 395조예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10월 말부터 삼성전자 50% 급등했습니다. 네. 알리바바는 24% 급락했어요. 네. 그래갖고 가치가 이제 삼성전자는 600조고 알리바바는 700조예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이나 2022년 수익성 구조를 보면 알리바바가 삼성전자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롱숏을 할까봐.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숏, 알리바바나 TSMC는 벌써 가고 있는 것 같고. 올라갔나요? 예. 그러니까 이 알리바바로 바꿔버릴까봐. 요거를 그리고 또 그동안에 중국 증시를 보시면 제가 이 중국 증시 한번 보세요. 7월부터 12월 달까지 전 세계 증시 특히 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 대만
이걸 뚫고 아주 그냥 고공행진했는데 네. 여기는 박스예요. 맞아요. 우리 마치 2250만 오면 지지해주고 2450만 오면 두들겨 맞았던 이 박스 터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6개월이나 이래요. 근데 1월 달에 이걸 뚫고 갑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저는 상해 증시는 한 4, 5천 보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갈 이제 것이다. 오히려 네. 중국 쪽을 관심 갖고 중국 연구를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중국 유통 소비주 관련돼 갖고 화장품, 면세 이런 것들이 벌써 움직이죠. 예,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가장 그동안에 사드나 이런 걸 피해본 그룹이 롯데그룹입니다. 네. 뭐 다 철수하고 뭐하고 또 총수는 감옥 가시고 뭐 여러 가지 아주 그냥 한 4, 5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던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손바뀜이 나요. 그래서 상해 증시가 저는 이렇게 한번 봅니다. 2005년과 8년에 보면 1000에서 6000, 그 다음에 2014년에서 16년 요 5년 코스에 네. 2000에서 5000. 그러면 요번에 요 비슷한 에너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이게 네. 쌍순환 전략과 연계돼서 그럴 때 여기에 연동된 관련된 종목을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체크해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또 하나하나씩 최하의 경우 SMIC가 벌써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바닥 찍고 그다음에 ZT 그러니까 120선 튀어 올라오고요. 여기에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LG가 롯데그룹을 하나의 근간으로 한번 삼아보면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KT가 있습니다. KT? 아니 KT하고 중국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상관이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앞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5G 정책이라든지 네. 5G라든지 이런 단어만 빅데이터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SOC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연결되고 또 KT의 구조조정. 제가 억 단위로 투자한 겁쟁이 전략으로는 이제는 KT밖에 안 보입니다라고 네. 파일로 나왔는데 이걸 갖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때가 1월 11일 파동인데 아직은 KT는 안 움직여요. 네. 그런데 1월 11일 날 KTIS나 KTH가 단기간에 KTH는 쿠팡 덕분인지 맞아요. 5,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그냥 순식간에 따고 사실 가고 그때 말씀을 해주고 가신 날 그렇게 딱 움직이더라고요. KT 그다음엔 KT 아이스가 될 것 예. 같아요. 이런 구조 조정의 종목들을 잘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작년도에 가장 거버넌스인 게 LG그룹, 화학, 하나그룹, 삼성그룹, SK그룹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금년에 이쪽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웠던 쪽에서 요번에 영업이 난 롯데그룹 그리고 현대차 네. 쪽에서는 현대건설과 현대로또 SOC나 수소경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압축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네. 간단한 거죠.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해가 2021년이 아닌가. 요거를 실전에서는 잘 이용하시면 효과적인 상대 수익률 가성비 전략이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